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너네들은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한 지 거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실제로 일제 식민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분들이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뿌리가 되시는 분이죠. 근데 실제로 중국의 뿌리는 사마오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렇게 신무천왕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왜 하필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 역사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환웅시대 때 이 사마오제가 그 환웅시대의 신하로서 건너가서 이제 중국을 건설하게 되고, 또 이 당군시대 때 이 신무천왕이 사실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을 삼도를 평정하고 실제로 천왕이 된 것이 신무천왕입니다. 사실은 그 역사의 뿌리가 바로 한민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른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뭔가요 이게? 나무죠. 자, 이 나무가 궁극적으로 큰 열매를 맺고 크게 줄기를 뻗어서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 양분. 친구들 학교 공부 정말 열심히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엄마만 있으면 안 되죠. 아빠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라는 보이는 부분, 이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 뿌리 근원이 튼튼하고 강해야만 그 나무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드러나 있는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 있지 않는 숨겨진 역사, 우리가 모르는 역사는 너무나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한번 볼게요. 역사의 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산은 산맥이 있고 물은 수맥이 있고 우리 피는 혈맥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인맥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북통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그 맥을 한번 뿌리를 찾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자, 그 뿌리가, 그 위가 조선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자, 고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통일신라,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죠? 그렇죠. 발해의 원래 이름이 대중국이에요. 그래서 대진국과 신라가 있죠. 국사 시간에는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그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제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야도 실제로도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사국시대까지 너무 쉽죠? 자, 그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예. 부여. 그렇죠. 또 어떤 나라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조금은 알고 있죠? 자, 이 부여, 옥조, 동해, 남랑. 역사 시간에 한 번쯤 암기해봤던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실제로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내에 72개의 분열된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 72개, 78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지 않고, 왜 그 나라들을 통틀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걸까요? 같은 민족이고 사실은 이들을 아우르는 큰 나라, 영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고조선이죠. 실제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고조선이라고 할까요? 조선보다 더하지. 그렇죠. 그래서 옛고자에 써서 고조선이라고 하죠. 실제로 방군 임금이 계셨다고 해서 방군조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역사가 우리가 배운 역사인데요. 그러면 이 이전에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 후면 대학을 가죠? 자, 대학 캠퍼스 생활을 저도 누려봐서 아는데 대학교에서 정말 자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배달입니다. 왜? 우리 어디 가서는 언제든 짜장면 시킨 학교에서 어디서든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은 사실은 짜장면 중국집 배달이 아니에요. 원래 어원은 다른 데서 있어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이에요. 자, 사실은 우리 민족의 국가 이름이 배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기수, 배달의 결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이것은 밝은 땅이라는 뜻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황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까지 해서 삼국의 역사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배운 역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약 2000년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역사책 딱 펴면 신석기 시대라고 나오잖아요. 고조선 나오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는 바로 이 7200년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뭐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 뿌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역사를 침략하는 위험한 이웃들이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자, 중국, 또 일본이죠. 네. 자,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실제로 양심 있는 중국 지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계추라고 해서 중국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조하여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이 악습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공자로부터 나와 2000년 동안 계속 그 악습이 지속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자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자님이 실수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한 거예요. 뭐냐면 춘추필법이라는 겁니다. 춘추필법 들어봤어요? 경남여고 친구들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당황스럽네요. 들어봤어요? 이러고 있는데. 네. 춘추필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우리 민족을 높이고 동이족, 외국은 깎아내린다. 두 번째, 중국 역사는 상세히 기록하고 타 나라의 역사는 간단하게 기록한다. 세 번째,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수치는 감춘다라는 거죠. 그런 춘추필법에 따라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역사는 굉장히 강대하게 쓰여지고 해외의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간추려지고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자기 나라만 높이는 역사를 썼다는 거죠. 공자 선생님은 자기 어떤 애국의 마음으로, 애국심의 마음으로 이런 역사를 썼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배운 역사의 이 맥을 보면 이제 황국, 배달, 조선이라는 어떤 역사의 큰 맥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주나라, 상나라, 하나라에서 이 삼왕우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란 말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그 역사의 뿌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배달국의 황룡의 신화가 중국으로 가면서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삼왕우제라고 혹시 보셨죠? 네,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고 관심 없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삼왕우제는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태호복희씨, 염제, 신동씨, 황제연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배달국의 신하들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죠? 네, 이런 질문 싫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왜 갑자기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태극기를 우리가 배울 때 그 태극기의 시초가 되시는 분은 배달국 시대의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태호복희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팔개라는 걸 그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팔개를 그리고 태극기 원형을 그리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은 소머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의학의 아버지예요. 염제신동 씨라는 분인데 실제 한의원 가면 이분의 동상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치유천왕이라는 분이세요. 치유천왕 들어보셨어요? 누구세요, 치유천왕이? 불구당마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네. 보통 치유천왕은 이제 게임에 나오는 이제 모델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삼왕오제의 그 신하들이 배달국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회복하냐면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자, 실제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도 자신이다 해서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머리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도깨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실 여기 불구당마도 여기 도깨비상에서 나온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사마천이란 분 들어보셨어요? 친구들 여기 무슨 다 문과들인가요? 문과니까 다 있나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네. 사마천이라는 분은 실제 중국의 역사학자죠. 네. 그분이 쓴 책 이름 아세요? 예. 근데 사마천이 신의 손이라고 해서 자신의 손으로 붓을 휘갈려서 쓴 책이 바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사기를 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사마천이 쓴 책을 보면 치유천왕과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타 나라의 역사를 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 기자조선, 위만조선 들어봤어요? 들어봤군요. 한사문도 들어봤어요? 한사문은 요새 잘 안 배우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한사문 4개분을 열심히 완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마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뭐냐면 이 고조선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문으로 역사를 덧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자가 중국 사람인데 기자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위만이란 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한사문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 한무제가 우리나라에게 한 사군을 줘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뿌리 역사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네,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기자조선이라면 기자가 우리나라 조선에서 통치를 했단 말인데 실제로 기자의 묘를 가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묘가 어때요? 초라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가 않아요. 산둥성이 있어요. 하루는 송나라 사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송나라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나라에 기자묘가 왜 없습니까? 그럼 없음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떠받들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있습니다 하면서 급하게 기자묘를 만듭니다. 평양에. 그리고 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태계유영 선생님이랑 류곡이 선생님은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에 넣은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시죠. 그죠? 네, 그 당시 시대가 조선시대다 보니까 사대주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면 중국이잖아요. 명나라는 본조다. 우리나라의 조정이다라고 불렀고 실제로 기자가 공해지고 나서 겨우 문자를 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율곡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나라 군주를 우리의 황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러서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아시죠? 자,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나라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중국 순임금의 신하가 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형 이름은 뭐냐? 삼형제였거든요. 형 이름은 이요신입니다. 너는 요임금의 신하가 되라. 그럼 자, 동생은 이름 뭘까요? 자, 이우신이라고 합니다. 너는 의임금의 신하가 되라. 나는 이순신 장군은 나쁜 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사대주의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만 정권이라고 해서 위만 조선이라고도 학교에서 배울 텐데 사실은 이 위만 정권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광활하고 큰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큰 나라에서 서쪽 한 기퉁이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 나라를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만 정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2006년도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뭘 했다고? 네, 건국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건국하였다고 한다. 자, 국어 잘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뭐뭐 하였다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 얘기 아니면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2년 전인가 선생님들이 다 단합을 했어요. 단합을 해서 뭘 했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자.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교육 역사 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고조선 신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죠? 네. 근데 사실은 역사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고 실존했던 우리의 뿌리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무가 역사재단 들어보셨어요? 자, 이 역사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맞습니다. 왜곡의 일을 합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역사재단이에요. 취지는 뭐냐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나라 역사를 되찾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매년 몇백억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뭘 하고 있다? 그냥 계속 답습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이야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야?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야. 당장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고대사 세미나 중에 역사학자인 유에프티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시면 러시아 사람이죠. 이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을 공부하면 러시아의 고대사를 공부하겠죠? 그럼 러시아의 고대사에는 어느 나라의 영토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조선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동북아의 고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역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려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한국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 신화에 없는 역사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쩜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무려 30분 동안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네, 한국말로 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본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보여준 게 뭐냐면 당군왕릉 사진 6장을 보여줍니다. 자, 봐라. 당군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부정해? 자,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데 급하게 달려와서 이제 피곤하신 분도 있고 숨이 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위험한 이웃들. 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위험한 이웃들 중에서 또 다른 나라. 자, 이 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완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그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일본이 쫑칼을 들고 어느 나라로 쳐들어오죠? 부산. 네, 부산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누가 짠 나타나냐면 짠! 네, 이순신이 나타납니다. 자,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래서 일본은 돌아갑니다. 자, 일본은 돌아가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또 왔을까요? 네, 끈기가 정말 있는 나라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순신이 아니라 5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기게 되죠. 자, 을사오적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장기가 걸리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일본의 만행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자, 실제로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걸 뭐라고 해요? 네, 마루타 실험도 하고 사람 목도 자르고 그 다음에 위안부라고 해서 여성들을 막 잡아갔죠. 혹시 암살 영화 다들 보셨겠죠? 그 영화 보면 이제 하정우가 기차 안에서 일본 순사한테 물어보죠. 당신 한국 사람 몇 명 죽였어? 몇 명 죽였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몇 명이죠? 자, 그때 하정우가 웃죠. 아, 3명. 근데 몇 명이에요? 300이요. 3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역사 왜곡입니다. 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을 가장 잘 지킨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이분 아세요? 자, 하정우 나오는 암살 영화에도 나오는 분이시죠. 자, 테라우치 마사다키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영화 보면 하정우밖에 기억 안 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뒤에 가면 이렇게 이정재 욕하죠. 근데 실제로 소대 총독이거든요. 소대 총독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먼저 조선인에게 무슨 호를 심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 연구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의식을 말살시키자. 그러면서 창씨개명 신사참배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역사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국을 다 뒤져서 우리나라 역사서 20만 권을 불태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이불이면 다 뒤집니다. 책 나오면 다 압수하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압수해서 불태운 책이 무려 20만 권입니다. 실제로 서울 남자식물원에서 태웠는데 무려 14일, 약 보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못 봤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책이 하도 타니까. 자, 그럼 20만 권이 딱 상상이 안 될 텐데, 자, 책 읽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 책 한 달에 몇 권 읽어요? 3권? 아니, 우리 친구 웃을 수 없어요. 우리 친구 3권 이상 읽는 친구 있어요? 자, 3권도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자, 더 많이 읽는 친구도 있나요? 몇 권 읽나요? 5권. 근데 이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읽네요. 굉장하네. 또 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작심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80회까지 읽는다고 치면 20만 권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학교 너무 좋던데 운동장에 책을 빽빽하게 쌓아요. 한 3층 정도? 그 정도 되는 책이 다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면 서점의 책 복사하면 되고 인쇄하면 안 돼요? 돼요? 그 당시 책 펴는 게 쉬웠어요? 안 쉬웠죠. 그만큼 많은 책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딱 책을 보다가 이건 좀 아깝다. 그건 어디로 갔냐면 일본 황실도서관에 지금 5만 권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그 전에 보면 그럼 이 역사서를 20만 권 불태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역사서가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책을 2권 남겨놓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똑똑하죠? 절대 머리 나쁘잖아요. 일본 사람들 책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 책이? 2권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국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삼국지는 우리나라. 네. 삼국지였으면 좋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전. 그걸 왜 남겨놨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뭐랬냐면, 일본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있냐면, 친일파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두 부류가 모여서 뭐였냐면, 자, 우리나라 역사서 조선사가 이제 없으니까 새로 써야지 해서 씁니다. 그게 조선사 편수회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지금 왜곡시키고 말살시켜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냐면 역사를 알려주되 선조들의 잘못된 거, 못한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난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늘 침해를 받고 침략을 받은 나라일까? 항상 왜 당쟁 그런 나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식을 강하게 심어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악행들, 안 좋은 것만 더 과장돼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뭐라냐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의 역사가 이래서 좋아. 내가 너희들을 우리 진짜 역사를 알려줄게 해서 일본의 역사의식을 심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기 조상을 미워하고 일본의 조상을 사모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갑자기 음악이 나오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기록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문서관. 취재진의 2달에 걸친 끈질긴 요청에 기밀문서 한 건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일왕의 옥새가 찍혀있다. 문서의 주 골자는 일왕의 칙령으로 국가기관 보면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아까 상고사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던 황국, 그게 삼국 사실은 유사에 나옵니다. 일본이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를 남겨둔 이유는, 그 책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왜곡해서 인용했을 여지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 부분도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서규 황국이라고 해서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것을 서규 환인이라고 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000년 역사 중에서 약 1,500년의 역사가, 3,300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한사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일본 사람이죠. 네, 일본 사람이 실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옛날에 받았다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유물을 한사군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그 증거물을 2000년 만에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몰랐던 그 유물을 어떻게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와서 보니까 이 비 밑에 뭐가 묻어있는 줄 아세요?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자, 일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일본이 가야 땅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남부 땅으로 건너가서 실제로 어느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공을 받고 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느 나라 역사서에 나올까요? 네,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 책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출처가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일본 서기 한 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작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뭘까요? 뭔지 아세요? 자, 강개토 대왕비 들어보셨어요? 네, 강개토 대왕비입니다. 강개토 대왕비의 일본 장군을 보내서 탁본을 뜨는데 거기에 그것을 조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신라 백제를 지배했다. 맞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3년간 치열한 공방 끝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조금 피곤하죠? 네. 자, 스다 소오기치라고 해서 일본 사람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인나일본부,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삼국사기를 불신합니다. 왜 삼국사기를 불신하냐면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가 적혀진 책인데 왜 삼국사기에는 일본이 삼국을 지배했다는 내용이 없냐? 이것은 잘못된 역사다라고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국사책을 보면 이 국사책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와 신라의 역사 계보가 나오는데 그 역사의 계보 속에서도 이제 실제 우리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내용도 사실은 좀 허술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뿌리가 되는 삼국이 근원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원삼국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45년 이제 8월 15일 우리나라가 강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자, 이 말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도 깰 겸. 자, 힘들겠지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교만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2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우선 시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 아베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자, 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을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 적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 우리의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인정했죠. 근데 역사가 한번 잘못되면 그게 바로 잡히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100년이 걸립니다. 최소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고 식민교육의 도예로 전락하고 나는 다시 이 조선 땅에 돌아올 거다 라고 했는데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죠? 근데 의외로 이제 같은 사람은 아닌데 아베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분은 김만석이라는 소설가인데 자, 소설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토이를 뿜비는 영웅이다. 그리고 안중근은 어떤 놈이다? 자, 안중근 선생님을 나쁜 놈이라고 테러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은행 가봤어요? 은행 가면 손님 많으면 뭐 뽑아요? 네, 대기표, 번호표 뽑죠. 그걸 가장 먼저 개발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TV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구는 제가 볼 때는 빈라덴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자, 테러리스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한 옥스퍼드 교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이 영토가 어느 나라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대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베이커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과 당군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화라고 단정 씌울 수밖에 없는 역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한국사는 언제부터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진정한 한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고구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100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K-POP 때문에 새로 신설된 영국의 전시관이에요. 그 영국의 전시관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조선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삼국 시대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현실을 그림으로 한 장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국과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고 새로 그립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뭐 하고 있어요? 난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군요. 지금 생각이 없군요. 빨리 집에 가고 싶군요. 자,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많은 역사들이 지금 사라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 왜곡의 한 자락을 보면 조선시대인데요. 태종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 역사를 들춰내서 명나라한테 비를 거스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중국의 비를 거스를 만한 역사서는 그냥 없애자. 자, 세조도 얘기를 합니다. 입자 처참하라. 내가 수고해서 없애라는 책을 혹시나 감추고 있는 사람은 처형에 처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최고, 우리는 중국의 비를 거스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역사서를 불태웁니다. 자, 이분은 누굴까요? 스님이죠. 삼국유사 쓰신 분이에요. 네, 일현 스님입니다. 자, 그래서 일현 스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비록 스님이고 뭐 불교 절에 다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겠다 해서 쓰신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스님이다 보니까 방대한 역사를 기술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약간 동화같이 전설처럼 약간 역사를 쓰신 부분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 당군에 대한 역사가 사실은 그 출처가 삼국유사거든요. 삼국유사 한번 볼게요. 자, 하늘에서 환인이 있었어요. 그죠? 환인의 아들이 누구죠? 네, 환웅이 있습니다. 환웅이 딱 하늘에서 보니까 인간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네, 땅으로 내려오죠. 네,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이 백두산 근처, 자, 땅으로 내려옵니다. 딱 내려왔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네, 2명이 아니라 2마리를 만나죠. 그죠? 누구 2마리, 뭐 2마리 만나죠? 네, 곰과 호랑이와 곰을 만납니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마늘과 쑥을 먹고 베개 먹으면 뭐 된다? 사람 된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동굴로 갑니다. 자, 마늘 쑥 먹고 있죠? 자, 누가 토하고 있죠? 누가 토하고 있죠? 네, 호랑이가 토하고 못 견딥니다. 고기가 너무 땡겨서 어때요? 나갑니다. 누가 참고 사람이 되죠? 네, 곰이 짠! 자, 호랑이가 못 참아. 그래서 결국 곰이 짠! 그 곰이 털이 다 벗겨지고 엄청난 미인이 되죠? 그래서 딱 보니까 환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네, 결혼해서 누굴 낳죠? 네, 당군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죠? 자,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는 태어나가지고 1908세를 사셨어요. 엄청 오래 사셨죠? 여러분 100살 살 자신 있어요? 자, 우리 100살도 있는데 당군 할아버지는 1908세를 사셨어요. 자,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늘과 쑥 먹은 엄마 때문인가요? 자, 어렸을 때부터 마늘만 먹었나? 자,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 당군 신화는 우리 역사가 알집으로 압축되어진 숨겨진 역사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환국, 배달, 조선이라는 이 세 개의 역사가 무려 7,000년이 되는 우리의 상고사, 우리 역사입니다. 그것이 확 압축이 되면 줄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압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풀어야지 진짜 역사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2가지의 열쇠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열쇠. 자, 힌트. 자, 당군 신화라는 그 당군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을 풀려면 자, 한 가지 열쇠를 풀어야 되는데 자, 한번 어떤 걸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지도자. 지도자의 호칭이 뭐예요? 자, 고조선시대의 지도자 누구죠? 그렇죠. 당군이죠. 사실은 당군이, 자, 한 분이 아니었어요. 당군이 1908세에 산 장수하신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 당군 할아버지는 사실은 신이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대통령과 같은 뭐다? 관직명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우리 대통령 누구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분이 평생 우리나라 1908년 동안 사신 거 아니죠? 그 전에도 다른 대통령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고조선 시대 때도 당군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었고 당군은 관직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당군 할아버지가 몇 분 계셨냐면, 자, 몇 분 계셨을까요? 40분. 자, 또 없나요? 46? 자, 여기서 경비하는 것 같네요. 좀 재밌네요. 자, 또 오늘 없나요? 자, 없어요? 자, 실제로 47분 계셨습니다. 47분의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통치를 하셨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열쇠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시 나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사실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당군 신화가 맞다면 우리 곰의 자식인가요? 그럼 동물원에 곰 가두면 안 되잖아요. 곰 보면 인사해야죠. 그냥 반갑게 우리 동족인데 곰이 어떻게 털이 빠지고 사람이 돼요. 그죠? 실제로 곰과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라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어떤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환족이라는 부족과 호랑이 부족, 곰을 숭배하는 웅족이 결합하면서 이제 나라가 건설이 된 겁니다. 이 드라마 안 보셨죠, 다들? 네, 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응답하라 1988을 보세요. 네, 누가 좋은가요? 태기. 아, 요새 태기가 좋죠. 예, 남유럽이죠. 어차피 남편은 유전열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태양사신기입니다. 예. 제가 요새 응답하라 1988을 아주 꼬박꼬박 보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이라는 역사가 있었고, 이 조선을 예꽃들을 써서 고조선이라고도 하고, 당군 조선이라고도 합니다. 왜? 통치자의 호칭이 뭐였다? 당군이었다. 아시겠지만 당군 왕검이라고 해서 아시죠? 왕검과 제사장을 같이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날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통틀어 몇 년이다? 네, 약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역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행촌 이암 선생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 역사학자고 독립운동가이신 행촌 이암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와 같다? 바로 몸과 같다. 역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와 같을까요? 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8월 15일 강복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찾고 우리 몸은 되찾았지만 그 정신, 혼은 어떻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독립운동가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사책에 보면 뭐 청사일제, 대처, 보동 전투, 뭐 3.1운동, 역사운동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력으로 항쟁을 하고 투항을 한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조선인들, 우리 한국인들의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더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친구들 쉬는 시간 가지는 게 좋겠죠? 네,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을 거고, 네, 계속 강의라면